안녕하세요. 임표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배재고등학교 내신 설명회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학부모님들을 모신 다음에 혹은 학생들을 모신 다음에 함께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학원이나 혹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댓글 같은 걸로 혹은 문자 같은 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고스에듀에서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표당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성마임에게서 인터넷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전에는 이제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현재는 이렇게 학원으로 와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설명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아마 어떤 게 뭐 시험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특히나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엄매와 화작으로 나뉘는 부분,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고, 2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1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배제고 내신 스타일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각 학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강동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배제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제고만, 오직 1, 2, 3학년 배제고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작년 이제 마지막 내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 2학년들 합치면은 한 250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미 수능을 본 이후라서 3학년은 제외한 수치고요. 그리고 배제고는 거의 뭐 전 강좌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빨리빨리 연락을 주셔야 아마 마감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PDF가 약간 잘려 있는데 저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직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출제 경험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출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에도 어떠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출제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출제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전직 교사 출신인 걸 바탕으로 해서 저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이제 출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켜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6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6분이 다 학원에 나와가지고 근무하시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에 추가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2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주말에 한 분이 나오시고, 주중에 한 분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렇게 계속 교재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검수하시는 분들이 4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총 6분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6분은 전부 다 이제 국어교육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국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벌은 괜찮은데 뭐 과가 좀 다르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없고요. 전부 다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국어교육과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저희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의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나 강의는 최대한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배제고의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범위 때문에, 언제나 시험 범위에 치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재미를 막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지만 하지만 빈틈없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이나 수능에 나오는 것, 특히나 이제 내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내신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수업한다라는 주의입니다. 물론 모든 걸 수업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확실히 이런 건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컴팩트한 강의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리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표일 텐데, 이 시간표와 그다음 세부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시간표에 보시면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시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난 이후인 4시, 4시, 7시로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는 4시 반부터 7시 반이 첫 시간이고요.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1교시가 4시 반, 2교시는 7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쭉 깔려 있는데, 지금 학년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본인 이제 학년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요일에 수업이 깔려 있는 건 배제고 특성상 뭐 아시겠지만 배제고 특성상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율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는 자율학습이 필수는 아니게 바뀌었죠. 원래 이전에는 필수였는데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필수가 아니게 바뀌어서 이제 필수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마도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그 자율학습을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따로 깔아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깔려있는 시간표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시간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옆에는 클리닉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닌 수치인데요. 뭐 월, 화, 수, 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 수, 목, 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원래 기존에 저희가 마지막 내신 때 화, 수, 목, 금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이후 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1시간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보통 클리닉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그래서 학생별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1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이때 5시부터 10시까지 시간 중에서 총 지금 20개 타임이 깔려 있는데 20개 타임 중에 어느 한 타임이든 일주일에 한 번만 평일에 나와서 클리닉을 받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많은 시간표를 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시면 일정표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중간고사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부터 28일로 적혀 있는데 이건 정말 예정일이고요.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정확하게 일정 발표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과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에 맞춰서 내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월 10일, 12일, 13일 즉 3월 둘째 주부터 바로 내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일, 12일, 13일부터 4월 14, 16, 17일까지 쭉 내신이 진행이 될 거고요. 총 6주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6주가 될 수도 있고요. 간혹가다 7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한 주 정도 밀린다거나 며칠 정도 밀리는 경우에는 7주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배제구는 항상 시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나름대로 좀 자부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제고 내신을 보강 없이 끝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배제고는 정말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내신이 7주로 바뀐다고 하면 7주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보통 기출문제 풀이까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는 약간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 10일, 12일, 13일 즉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주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내신 클리닉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화, 수, 목, 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중에 4일 동안 클리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기간에는 이제 한 번 정도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만 나와가지고 클리닉을 받고 전주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느낌으로 딱 다음 주에 나와서 1시간 클리닉 받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이 진행이 쭉 될 거고요. 그리고 4월 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4월 22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일을 지금 내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은 6주까지 진행을 한다면 17일 날 내신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일이 중간고사 시작이라면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시험 날짜에 따라 달라지겠죠. 22일 날 첫날 국어시험을 본다면 21일 그리고 뭐 20일 이 정도를 이용해서 아마 보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혹은 국어시험이 보통은 첫날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험을 본다고 치면 이 전날들을 사용해서 이때 이제 직보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보는 지금 현재 미정인데 제가 그냥 주말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주 동안 내신은 고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직보까지 해서 최소 7회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혹여나 이 내신이 밀린다고 치면 7+1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그 점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내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내신 오리엔테이션 쭉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이 학원의 스케줄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는 전주에 공부했던 걸 학원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복습을 한 주를 잘 했는지, 클리닉은 온전히 받았는지, 그리고 뭐 이전에 문제는 잘 풀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따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 보통 배제고의 지난 기출문제와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시험을 보는 느낌보다 시험을 공부를 대비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오게 되면 보통 한 20분 정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 보는 중에 저희 이제 혜림쌤께서 숙제 검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숙제 검사는 이전 주에 이전 주에 진도 나간 부분을 숙제가 매주마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전 주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올 거고요. 그 숙제를 시험 보는 중에 동시에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숙제 검사가 끝나고 나면 한 20분 정도가 지나겠죠. 그러고 나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때는 당연히 진도에 최대한 맞출 수 있게 차근차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험 범위를 쪼개서 아주 일정한 분량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주중에는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업한 내용에 대한 복습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 시간표대로 학생들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1시간에서 길면 뭐 2시간까지 클리닉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볼 때 만약에 시험 성적이 80점이 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숙제 검사를 냈는데 전주 숙제를 해오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클리닉 나왔을 때, 주중 클리닉에 참석했을 때 반드시 재시험이나 재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은 확실하게 학원에서 점검을 끝까지 하고 혹시나 재시험이나 재검사도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라도 계속 학원에서 불러가지고 끝까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 재검사까지 끝나게 되면 한 주 일정이 끝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다음 주에 학원에 나와서 시험 보고 숙제 검사하고 수업하고 다음 주에 클리닉하고 재시험, 재검사하고 이게 매주마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시면 수업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이건 이제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업의 방향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습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만든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결국에는 자습서를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확인하시고 심지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자습서로 수업을 하시고 출제할 때에도 자습서를 가장 많이 참고하십니다. 이건 뭐 학교별로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배제고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자습서를 많이 참고하는 경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현재는 이렇게 자습서로 그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참여하실 때 자습서를 구매하신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 교재는 자습서고요.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잔소리 같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중간에 자거나 조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중간에 깨워주게 될 거고요. 수업은 총 6주고요. 직전 대비 포함해서 7회 수업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이 너무 많고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최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방향성은 그쪽으로 잡고 있고요. 대신에 너무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 배제구 내신을 어떤 내실 있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꼭 제가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별표 같은 걸로 표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도를 따로따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미있는 수업이 아니고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내실 있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배제고 내신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베이제고 내신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제고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는 11월 때 그 학부모님 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제고 내신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은 시험 범위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결론을 얘기하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라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뭐 근처에 있는 한영고나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한영고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라고 불리는 광문고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제가 예전에는 한영고랑 광문고도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 2배 이상이라고 느끼고요. 뭐 최근에 이제 보인고 가르치는 선생님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보인고도 시험 범위가 정말 많기로 유명한데 그 보인고보다도 제 생각에는 한 1.5배는 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교과서 시험 범위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 교과서 시험 범위만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특히나 뭐 한영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만 가지고 쭉 진행을 하기에도 한 학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서 좀 쓸데없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약간 잘라내고 수업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뭐 단원이 8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6개 정도를 한 학기에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십니다. 하지만 베이제고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서 전체가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교과서 외의 지문 같은 경우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교과서 외의 지문이라는 건 뭐 단순히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문법이 나왔는데 문법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문법을 아예 시험 범위로 넣어가지고 프린트를 나눠준 다음에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해도 보통 다른 학교의 내신 시험 범위에 비해서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베이제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전체가 매 번마다 시험 범위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3월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3월 모의고사 전체가 물론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 이 화작은 원래 10문제 정도가 들어가는데 화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34문제가 전체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게 매 시험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4문제가 들어간다는 건 문학으로만 따져도 대략 현대시가 최소한 2편, 고전시가 최소한 2편, 그리고 소설까지 고려한다면 소설이 최소한 3개, 2개 정도 그럼 벌써 문학작품 6개가 추가되죠. 거기에다가 문법 5문제, 그리고 비문학 지문 3개까지 포함시키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전체가 들어가는 게 엄청난 압박인데요. 이 1번과 2번이 동시에 한 번의 시험, 즉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아주 지옥 같은 시험 범위를 자랑한다 라고 일단 첫 번째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시험 범위가 단순히 많다의 문제를 떠나서 또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특히나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이 수업 때도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수업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교과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업을 자세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예정일이 현재 24일입니다. 3월 24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24일이면 이미 내신 3주차가 지나는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마 내신이 진행이 돼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제 24일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실제로 수업하는 건 거의 한 일주일, 길어봐야 2주, 아주 길어봐야 2주 반 정도를 수업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로 넣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진도가 나갈 텐데 진도 나가는 기간이 길어봐야 2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 많은 문제를 2주 동안 나가는 게 사실상 완전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학교 진도에서 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맞추는 건 거의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걸 확실하게 이해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험 범위를 쭉쭉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 범위의 분명히 절반 정도가 모의고사로 들어가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 시험 범위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부는 해야겠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건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4일 이후가 되어서야 이제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진행할 수가 있고 보통은 교과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교과서 시험 범위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도 길어봐야 3주 정도 안에 모의고사를 전부 다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일단 배제고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최대한 내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 시험 범위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학원들에서 초반에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 진도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진도를 막 갑자기 쭉쭉 밀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게 되면 보강을 진행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 시험 범위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교과서와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전체를 충분하게 내실 있게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를 충분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단 범위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서 이제 범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뭐 당연히 난이도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배제고 같은 경우는 이 난이도의 문제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심각한 부분인 게 일단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중학교 때 배운 적은 있는데 공부한 적은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이걸 이 내신 기간 안에 어떻게든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맥락이 없이 갑자기 시험 범위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게다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단순히 그냥 OX 문제처럼 이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배제고 시험은 거의 다 모의고사 형태로 나옵니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건데 물론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지만요.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건데 난이도가 높은 선지, 즉 선지가 난이도가 높다는 건 어떤 뭐 논리적으로 흐름이 어렵다는 느낌보다 용어의 사용이 중학교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용어의 사용 그리고 작품 해석에 있어서의 어떤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어떤 용어들 아니면 그 개념들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적용하는 거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 측면에 있어서도 배제고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 뭐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네 번째가 가장 크게 와닿을 텐데요. 이런 어려운 시험 범위와 어려운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컷이 보통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어도 95점 이하로 1등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쉽게 나오면 1등급 컷은 97점, 98점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재작년이네요. 이제 재작년 독서 같은 경우는 100점이 컷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임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또 뛰어난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진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컷 문제도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결국에 수업 시간에 저는 하나하나 고려를 한 다음에 타파해 나가는 걸 지금까지 배제고 수업하면서 항상 목표로 삼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시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진도에 대해서 진도를 잘 고려해서 그리고 진도 나갈 때 강약 조절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어느 정도 봤고요. 그리고 이 난이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강조하는 선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지들을 알아내는 게 저는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출제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난이도의 조절을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수업 때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컷이 높은 점, 이 점은 뭐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점은 아니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관리 측면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6주에서 7주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데 중간에 한 주라도 약간 멍 때리거나 이래버리면 벌써 밀려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 없이 아이들을 최대한 성심성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 측면으로 이 컷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쭉 따라오시면 이런 4가지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인지가 될 텐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인지가 될 텐데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좀 빠른 속도로 남은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교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일단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습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교재들은 제가 수업 때 따로 애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 그런 문제집들과 그리고 손필기입니다. 이 손필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필수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필수 문제집이 있습니다. 필수 문제집은 매 주마다 숙제로 할 수 있게 보통 2,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이 숙제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 푸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거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필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막 이런 어줍잖은 문제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함께 일하시는 그 교재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매 년마다 다시 한번 재검수하시고 필요 없는 문제 빼고 작년 기출문제 고려해서 넣을 문제 넣고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고려해서 뺄 문제 빼고 이런 식으로 매 년마다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필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시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배제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의 기출문제 모음집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강남권 학교, 송파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강동권에 있는 학교들까지 해서 3개의 구에 포함해서 다른 구까지 좀 넓혀서 이 교과서, 즉 저희가 1학년 때는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데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쓰고 있는 다른 학교들의 어떤 시험 범위에 있는 이 그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서 이걸 다시 한번 검수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정답까지 확실하게 달아서 기출문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매번 시험 때마다 한 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아이들에게 한 번 배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필기 정리집이 있는데 이 손필기 정리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장 자랑하는 컨텐츠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별로 수업 내용이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선생님들별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이 지문을 이해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출제할 때에도 보통 이 교과 회의를 진행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부분이 원래 너 이거 가르쳤니? 난 이거 가르쳤는데 너 이거 어떻게 가르쳤니? 라고 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서로 조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율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확실한 방향성이 있게 가르친 것들만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혹시나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셨다거나 혹은 다른 내용으로 가르쳤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합의된 것들을 출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필기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선생님들별로 가르친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들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보통 5분 정도가 들어가시는데 이 5분의 필기들을 제가 전부 다 모아서 직접 손으로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필기는 철저하게 학교에서 필기해 준 것,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만을 다 모아서 한 권에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손필기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직보할 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 손필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리고 손필기를 단순하게 필기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손필기를 할 때 제가 보통 손필기를 하면 한 학년 필기할 때 보통 꼬박 한 50시간 정도로 잡으시는 3일 정도가 걸리는데 거의 잠을 안 자고 했을 때 이틀 정도, 그리고 잠을 좀 자면서 중간중간 약간 쉬면서 하면 보통 3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한 5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50시간이나 걸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의 필기를 단순히 모아서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받아 적는 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 적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이걸 필기해준 의도를 제가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반에서 이렇게 적어줬을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났으면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필기해 주셨으면 아 이걸 시험 문제에 내겠다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단순히 그냥 필기하는 게 아니고 출제 방향과 그리고 가르친 의도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험 범위가 구성될지에 대한 걸 예측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손필기는 단순히 선생님들의 필기를 모은 자료가 아니고 일종의 저에게 있어서 어떤 출제 방향을 예측하는 수업 준비와도 같은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이제 아이들이 직보할 때 받아서 저와 함께 내가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야, 저긴 저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마지막 직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손필기가 가장 중요한 컨텐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필기 때 실제로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적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손필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직보 시간에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험 전날 직전 대비 시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험인데요.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에 나왔을 때 이전 주에 시험 봤던 걸 이렇게 시험지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전부 다 배제고 이전 기출문제를 고려해서 매번마다 다르게 출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학생 수행도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이 학생 수행도 안내는 이제 아이들의 그 주의 수행도 뭐 모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결이라든지 숙제했는지, 시험은 몇 점을 맞았는지, 클리닉은 제대로 나왔는지, 재시험 재검사는 받았는지까지 해서 아이들의 모든 사항들을 매 주마다 부모님들께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말 수업에 대한 문자가 나갈 거고요. 주중에 클리닉에 나오게 되면 클리닉에 대한 문자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차례씩 아이들에 대한 이런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얼마 정도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문자를 보내서 학생들의 수행도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파일이 클리닉 때 사용하는 이제 워크북이라는 그런 교재인데요. 이 클리닉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전 주에 주말에 수업 나갔던 내용,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제가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종이로 정리를 해서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복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수업한 내용을 넣어놓고 나서 거기에 빈 칸을 뚫어놓고 빈 칸을 채우기라든지, 아니면 OX 퀴즈 같은 게 뭐 2, 30문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작년 배제고 기출문제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약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마다 가르친 내용을 아이들이 확실하게 숙지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에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될 거고요. 보통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까지 소요가 되는데, 이건 본인이 얼마만큼 복습을 하고 왔느냐에 따라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의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을 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할 때에는 저희 이제 이정미 선생님께서 뭐 물론 이제 국어교육 전공자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숙지가 되어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정미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말마다 제 수업을 듣습니다. 제가 수업한 내용을 직접 매주마다 들으시고 이 수업 내용을 녹여내어서 클리닉을 진행해 주십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정미쌤께 질문을 던지고요. 정미쌤께서는 바로 이걸 처리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1학년 내신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지금 굉장히 불안함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 아이가 혹은 내 스스로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가 이 배제고 내신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모든 학생이 다 1등급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제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1등급을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 부분들을 밑에서 서포팅을 잘해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최선을 다했었고 그 전년도에도 최선을 다했었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대성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해진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언제나 이제 저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제가 고려하고 있는 건 당연히 저에게 현재 실강으로 오프라인으로 저에게 수업을 듣고 있는 배제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의 온라인 강의 같은 게 이제 배제고 학생들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전혀 어떤 그 불이익이 된다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제가 배제고의 성심을 다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 강의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의 퀄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강의에 신경을 좀 더 못 쓰는 게 아니냐라거나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좋은 성적이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꼭 좋은 성적이 나와서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의 충분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